근데 이제 보수 후보군 중에는 대선 지지율 1위를 하고 있어요. 기분 좋으시죠, 일단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가 걱정이죠. 지금부터가. 뭐 본선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본선 아직 경선 안 끝났는데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경선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면 도지사로 돌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간단하지. 그건 뭘 이리저리 재고 그래 살 필요는 없죠. 작년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금 보수 후보군 중 1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9월 달에 뭐 실형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 반기문 사무총장 뭐 다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청와대가 시퍼렇게 살아있었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네. 그 청와대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만약 청와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재판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다른 대선 후보군들도 다 알아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웬 떡입니까? 웬 떡이 아니고 그게 이제 사람 팔자의 문제죠. 사람 팔자. 아니 그래서 혼자서 그런 생각 하셨죠. 이러다가 나한테 기회 올 수도 있겠다. 그죠? 이러다가가 아니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그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절에 몰락하는 것도 나는 하늘의 뜻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나오신 겁니까? 출마를? 천명을 받아야 나오는 거죠. 받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게 아직 1000명까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죠. 내가 후보에 머물지 대통령이 될지 그거는 마지막에 가봐야 알죠. 그건 그런데 오늘은 참 김어준 씨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말만 함부로 해도 돼요. 말을 함부로 해도 돼요. 아니 제가 원래대로 그래 하는 것이 아마 정상일 거예요. 제가 예의 안 갖춰도 돼요. 1위 예우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조심조심. 예? 아니 예우를 안 해줘도 되는데 네. 원래 뭐 김어준 씨하고 방송할 때 예, 김어준 씨가 질문지대로 방송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물어보세요. 제가 굳이 또 예우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요즘 미움 엄청 받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엔 도지사님이 원하시는 대권을 향해 가려면 이 비호감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비호감도가 1위예요. 나는 호감도 비호감도 그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원래 호감도만 따진다면 일을 하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반대자를 만들지 않으면 호감도가 1위예요.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거나 그리고 도지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호감도 비호감도 가지고 그거 나는 따지질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당선되기 전에는 아니 내가 이야기하면 좀 당선이 되려고 하면 아니, 당선하고 호감도하고 그 지지도는 틀리다니까. 그건 내 그랬으면 좋겠긴 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 입장이 아니고 호감도만 따지면 탤런트를 내세우는 게 제일 호감도가 낮죠. 그분들은 출마를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출마를 안 해요? 예? 지금 탤런트도 출마를 하죠. 출마해서 당선된 분도 많죠. 그리고. 네, 당선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지금 앉아서 인심이나 쓰고 좋은 말이나 하고 일 안 하면 호감도가 1위예요. 아니 근데 이 비호감도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이 좋아요 싫어요가 아니라 대통령 이 사람은 안 돼 할 때 첫 번째로 배제되는 명단이 첫 번째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지. 그거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예?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어요? 단둘이 붙을 때고요. 그래 게다가. 아니. 그리고 끝날 때까지 힐러리가 호감도가 최고였지. 두 사람 비교를 하면. 비호감도 힐러리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니. 뉴스를 잘 안 보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호감도 비호감도 보고 뽑으려면
그건 탤런트 선발대회지. 어쨌든 나라 이거 운영하는 대통령 선발대회는 아니죠. 이거 극복을 하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극복이 아니고 네. 시간이 지나면 네. 그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광적인 지지계층만 답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국민 90%가 답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여론조사가 항상 10% 정도입니다. 아이 그건 그렇지 않은 게 네. 응답률. 4강에 그 말하자면 그 각 당의 대표를 다 정해지고 난 뒤에 한 일주일 뒤에 하는 여론조사가 그게 진짜 여론조사지 지금 앉아서 후보들 10몇 명 엮고 이거 누굴 지지하느냐 묻는 여론조사 형태는 그거는 인기투표지.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는 나는 믿지도 않고 그럼 그런 여론조사 믿었다면 내가 국회의원 4분 할 리도 없고 또 경남지사 2분 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은 편한데 숨어 있는 보수표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응답률도 좀 낮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진보층이 적극 응답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요. 진보가 아니라 좌파죠. 좌파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툴 일은 아니고 근데 이 보수표가 숨는 것도 하나의 여론이거든요. 왜냐면은 적극적으로 투표소를 향하는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성향을 드러내기가 부끄럽다 좀. 부끄럽게 이 보수 정치인들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 여론 맞습니다. 경향성 맞는 거고. 경향성을 지금 보는 거죠. 수치 앞으로 흔들릴 수 있죠 물론. 아니 그거 내불러 놓고 그거 물으려고 지금. 제 말은 뭐냐면 보수가 자랑스럽게 튀어나와서 찍을 후보가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봅시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근데 당내 경선은 이기는 거 확실한 겁니까? 지금 당내 경선을 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당내 경선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7월까지 하겠죠. 네. 8월 한 중순까지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러고 난 뒤에 12월 대선을 봐야 되는데 거의 1년 동안은 이제 경선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불과 60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당내 경선은 지금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당내 경선 떨어지면 어떡하시죠? 떨어지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경남지사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단일화 얘기 계속 나오던데 바른정당하고 단일화를 하는 겁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대선 구도가 짜여지지 않으니까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보수 후보들 지지율이 합쳐서 잘 안 나오는 편이니까요. 그죠?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 우파 유권자들이 대답을 안 하기 때문이죠.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잘 안 가게 된다는 건데 여하가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하고 만나셨잖아요. 단일화 문제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거 이야기 다 할 것 같으면 곤란하지. 막 물어보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 여기서 좀. 그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김무성 대표하고는 15대 때 국회 96년도 처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원내대표 당대표를 같이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합의가 있었나요?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당이 지금 일시 별거하고 있지만은 편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선거연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바른정당의 후보하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선거연대를 해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다고 합니다. 네. 나 신무성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죠. 제가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한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그건 예의고. 그래서 선거연대를 내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당을 통합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대선 전에 당이 통합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 이제 내가 쭉 이야기를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던가요?
말 말고 뭐 제스처라도 알려주셔야. 그거 이야기하면 김무성 대표가 또 입장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말 말고 제스처로 이렇게. 제스처 이야기해도 똑같잖아요. 싫다고 하던가요? 아니, 싫을 이유가 없죠. 같이 사는 거니까. 같이 싫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같이 사는 거니까. 하자고 한 거군요. 네. 하자고 했는데 남경필 도지사는 후보 단일을 안 한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죠. 후보가 되는 사람하고 그 당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끼리 이야기해서 정하는 거니까. 유승민 후보는 한다고 하고 남경필 도지사는 안 한다고 하니까 유승민 후보가 되는 게 낫겠네요.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저는 누가 되든지 옛날에 같이 그 당에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이야기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단일화 하자고 하면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이 조건을 맞추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룰로 단일화할 것입니까? 그거는 후보 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룰 가지고 싸우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룰 가지고 싸워. 분리해도 받아들이실 거예요? 룰 가지고 싸울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보통은 자기가 후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단일화에 나서잖아요. 아니, 자기가 된다는 전제하에 단일화에 나서긴 하지만은 그때쯤 가면 절박하기 때문에 서로가 욕심을 부릴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절박하잖아요. 도지사님도 마지막에 욕심을 내려놓고 분리해도 응하실 생각이에요? 분리하고 유리하고를 떠나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단일화를 해야 되겠죠. 합리적인 기준으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안 되는 게 이제 안 돼야지 우리 김어준 씨가 바라는 후보가 되겠죠. 아니요, 전 되길 원합니다. 왜? 돼서 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 씨가 바라는 대로 전국이 또 안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가 쭉 봤는데 옛날에 낙검수 할 때부터 김어준 씨가 의도하는 대로 절대 전국이 안 흘러갔다고. 도지사님이 원하는 대로 된 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다 돼 왔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는데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국민의당하고도 연대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모르죠. 보수 중도 우파 대연합을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아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도 머릿속에 국민의당 있어요? 그럴 상황이 오면 그렇게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국민의당까지도. 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안철수 후보가 유력한 편인데 안철수 후보하고 혹시 만나보거나 교감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하고 조용히 이 얘기를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이 별로 안 친한 사이잖아요. 박지원 대표하고는 아마 김어준 씨 생각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저하고는 친합니다. 아니.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 다르게 알고 있는데 예. 국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가 통하는 사이입니다. 박지원 그 대표 정도가 되면 지금 현역 정치인 중에서 최고 고수입니다. 그래서 고수끼리는 말 안 해도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수라는 말은 예전에도 하셨어요. 저한테 하고 그리고 동시에 고수인데 뭐뭐다. 얘기할게요. 요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요물이다.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게 그 만수를 가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네? 아니 요물이다 한 다음에 그 뒤에 쭉 이어진 얘기도 있었죠. 아니 그게 만수를 가진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영원히 상대편일 줄 알았죠. 영원히. 이거는 아니. 손을 잡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니 만약 박지원 대표하고 손을 잡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정권이 탄생을 하니까 그건 참 좋은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호남에는 많을 거예요 아마. 자유한국당하고 많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손잡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탐탁지 않을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우리 그 지지 세력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판을 어떻게 짠답니까? 이걸? 아니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그렇게 될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그 뜻이고. 가능성 중에 하나다. 네. 그러면 정치인 안철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중에 어쩌면 손을 잡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참 순수하신 분이죠. 정치인이라고 보기에는. 네. 도지사님하고는 다르게. 저는 순수하다기보다도 네. 꾸밈 없이 사는 사람이고 김원준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지사님도 막 사시죠. 예. 네.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출마하신다는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도지사님을 안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십몇 년 전부터 아주 오래됐는데 도지사님을 하시는 거 보고 아 저렇게 도지사로 앞으로 평생 정치 인생을 평생이라보다 정치 인생을 저걸 마감하시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본인한테 잘 맞고 편한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선으로. 아니 예. 중국의 경우를 보면 예. 중국은 하방 제도가 있습니다. 하방. 예. 시골로 내려가는 중국의 주석이 되기 위해서 중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방 과정을 거칩니다. 대통령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예. 복건성하고 두 가지의 그 성의 성장도 했고 샹하이 당에 그 샹하이 거기에 당서기도 하고 도지사 하실 때도 곧 지방 행정을 다 알고 난 뒤에 국가주석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정치꾼들이 대통령 되는 시대라기보다도 네. 지사나 지방행정의 책임자가 일정하게 실적을 쌓고 난 뒤에 행정을 알고 중앙정부를 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도지사 할 때부터 이미 요 경력을 쌓아서 다시 대권 도전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표정이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때는 여기서 끝내자 하신 거 아니에요? 김어준 씨는 전부 이제 세상을 지금 코미카이 보고 사니까 세상을 코미카이 보고 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아니 많다는 그때 내려가실 때만 하더라도 정치가 나 더 이상 정치가 끝나도 정치 안 해 하시다 갑자기 도지사 기회가 내려서 확 내려가신 거잖아요. 지금 정치를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죠. 그렇죠. 안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하고 왜 그랬나 하면 저하고 방송하자고 그때. 아니, 그때 제가 이제 선거에 떨어져 보기는 사실상 처음이었거든요. 네. 동대문서 떨어지고 내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동대문을 바꿔놨는데 마지막에 동대문 사람들이 배신했다. 이 생각 드니까 이젠 정치 그만했으면 한다. 이 생각도 했어요. 아니고 동대문 사람들이 버린 거죠. 그렇죠. 실컷 십몇 년 시켜먹고 네. 이제 버렸는데. 일 잘 못하니까 버린 거죠. 그래서 일 잘못해서 버린 게 아니지. 지금 동대문 가봐. 동대문 얼 지역에 가보면 그게 강남처럼 돼 있어요. 그거 내 있을 때 다 한 겁니다. 섭섭하시구나. 버림 받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버림 받았지. 그러니까 괘씸하지. 그런데 그래서 안 하려고도 생각을 해보고 김어준 씨하고 내가 방송하자고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는 몇 달 동안 몇 번이나 전화하셨는데 안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꼭 하자고. 재미있게 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궐선거 기회가 생겨가고 그래가지고 또 고향이니까 고향이니까 교회에 와서 도지사 하시고 요걸로 마감하시려나 보다. 그거는 김어준 씨 생각이지. 아니 그때 내려가실 때 그랬잖아요. 요걸로 마감하려고 그런다고. 아니지 그때는. 여하간 그런데 저는 갑자기 뭐 정치인이 자기한테 기회가 왔었는데 잡아야죠. 근데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의아하기도 했지만 올라오실 때 도지사 자리가 아깝진 않으셨어요? 도지사? 아니 내가 이야기를 그거는 좀 이야기할 테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마고. 네. 내가 도지사 4년 4개월 했어요. 보궐선거 내려갔어요. 4년 4개월 동안
경상남도 빚이 1조 3,488억이었어. 처음 인수할 때. 그런데 거기에 경남도에 땅 한 평 안 팔고 그다음에 건물이나 자산 하나 안 팔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내부개혁으로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지금 빚이 없어요. 처음으로 지금 광역단체가 빚이 없어진 게 처음입니다. 빚이 없어지고 지금 금년부터 원래 법령이 없었어요. 흑자 도정을 하려고 하는데 흑자 도정을 하게 되는 법령이 없어가지고 행자부 요청해서 법령을 새로 만들었어요. 금년 2월에.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상남도가 지난 40년 동안 기계공업, 조선공업으로 먹고 살다가 거기 쇠락을 냈어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동안 먹고 살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50년 먹고 살 게 생깁니다. 50년 미래를 다 했고. 네, 자랑은 20초만. 아니, 가만히 있어봐. 네, 이제 좀 가만히 있어. 그 방송 나왔으면 나도 할 이야기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홍보기 서민 복지 기회를 난 그 복지 정책을 가난한 사람 못 살고 힘든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복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민 복지 정책을 4년을 해서 경상남도의 힘든 그 학생들 내가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는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게 세팅이 됐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도지사도 돌아갔다고 아니 예선에 떨어지면 예선에서 떨어지면 그렇죠. 도지사 한 1년 2개월 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선에 떨어지면 돌아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야번 임기 채우는데 그렇죠.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재선에도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선은 출마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그 대선 출마를 못 하는 거지. 예선 떨어지면. 아니, 제 말은 뭐냐면 도지사를 다시 출마를 안 하실 거냐고요. 떨어지고 나서는. 에이, 떨어지면 도지사 출마 안 하죠. 아, 도지사도 안 하고 더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나는 거네요? 아니, 끝날지 안 끝날지. 그거는 김어준 씨는 보면 반대 입장에 있으니까 내 정치 인생이 빨리 끝나기를 지금 바라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고 잘 맞는, 인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 직원을 계속 오래 하셔가지고 욕도 많이 드시고. 욕을 많이 먹으니까 반대편으로부터 나 요즘 살이 좀 찝니다. 살이 많이 오르셨어요. 예. 욕을 많이 먹고 계시다는 건 아시죠? 아니, 그럼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망자 모욕에 해당되는 사실 여부를 지금 다툴 생각은 없고요. 제 말은 그게 망자 모욕처럼 들리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거기다 대놓고 때리시는 이유는 그게 기본적으로 집도끼리를 우선 잡으려고 하는 전략인 겁니까? 그게 전략이 아니고. 묵하신 거예요? 아니,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전직 대통령께서 640만 달러 받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팩트인데 그 64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돈은 전부 환수를 했어요. 전두환 돈도 환수를 하고 뇌물을 받아만 국가에 환수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은 지금 환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640만 달러라는 돈을 환수를 하는 게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네. 저는 이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설명을 해봐요. 이게 입장차가 좁혀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노무현 재단은 여기서 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를 때려서 본인한테 유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리한 게 아니고 그게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유불리를 떠나서 그건 사회정의에 안 맞잖아요. 그럼 전직 대통령은 640만 달러, 한 7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그럼 그 받고도 그걸 갖다가 사회 환원도 안 하고 그래 한다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 대목 저도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할 말이 많은데 그 돈이 그거는 그쪽 캠프나 혹은 노무현 재단에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지 않는데 제가 저기 나오신 도지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고 많은 사회 정의 중에 그 사회 정의, 본인 생각에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걸 때리는 이유는 후보가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같은 그 일리 있는 말이죠.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2인자로 있던 그 당시에 정부는 적폐가 없었느냐. 네. 내가 또 뇌물로 시작해서 뇌물로 끝난 뇌물 정권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사실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긴 할수록 본인이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공격권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공격하라 이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희정 지사 뇌물로 정권 출발해서 그 박연차 뇌물로 끝난 정권이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바다 이야기라든지 그 많은 조 단위의 돈은 다 어디 갔느냐 이 말이야.